회사의 아주 중요한 M&A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된 자문 전문가. 이 사람은 법정에서 저는 외부인이라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늘 이 실제 사건 같이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거 사면 무조건 오른다 하는 정말 거절하기 힘든 비밀 정보를 얻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유혹 뿌리칠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건 말이죠. 아주 은밀한 거래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보죠. 먼저 코스닥 상장사인 B회사가 있고요. 아주 유능한 M&A 전문가 A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중국 투자자가 등장하죠. 이 셋 사이에서 정말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M&A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A씨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뭐랄까 신분이 좀 애매했습니다. B회사 정직원? 아니었고요. 법적으로 계약한 공식 대리인? 그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협상 테이블에서는 사실상 이 사람이 모든 걸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정말 중요해지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렇게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A씨가 진짜 이건 뭐 초대박 정보다 싶은 걸 알게 된 겁니다. B회사가 중국 투자자한테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딜이었죠. 이게 시장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뭐 그냥 수직 상승 예약인 거죠. 결국 A씨는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같이 합창단 활동하던 지인들한테 이 엄청난 비밀 정보를 슬쩍 흘려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꼬리가 잡혔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꽤 그럴듯하게 주장을 펼쳐요. 그게 바로 저는 외부인입니다 라는 거였죠. A씨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아니, 저는 B회사 직원도 아니잖아요. 무슨 공식 계약 맺은 대리인도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조언만 좀 해준 외부 사람인데 저한테 내부자 거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싸하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A씨와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A씨는 나는 공식 직함이 없다. 이 형식을 내세운 거고요. 검찰은 아니다. 당신이 실제로 한 일이 뭐냐? 이 실질을 본 겁니다. 형식과 실질의 대결. 과연 법원은 어디에 더 무게를 뒀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의 결정적인 판단.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잠깐만요. 결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결과는 바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나는 외부인이라는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 법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당신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을지 몰라도 사실상 B회사를 대표해서 협상을 이끌었잖아요. 그건 회사의 일을 대신해 준 거랑 똑같다. 그러니 당신은 법에서 말하는 대리인, 즉 내부자와 다름없다 라고 판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대체 법에서 말하는 진짜 내부자는 누구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주내부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본시장법에서는요. 회사 직원처럼 딱 봐도 내부자인 사람 말고요. 회사랑 어떤 계약을 맺거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도 내부자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뭘 봤는지 아시겠죠? 바로 형식보다는 실질입니다. 당신의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A씨가 바로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직함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이, 아직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천만에요.
그런 변명 법원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의 정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기만 하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3가지 규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괜찮아, 외부인이니까.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프리랜서든 컨설턴트든 변호사나 회계사든 상관없어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회사 비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를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에이, 나는 주식 안 샀어. 그냥 친구한테 말만 해줬는데?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특히 M&A처럼 민감한 정보는요, 협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선가 우연히 듣게 된 어떤 회사의 비밀 정보. 그게 처음에는 진짜 달콤한 인생 역전 꿀팁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일지도 모른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만약 오늘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들었다면 그건 과연 꿀팁일까요?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일까요?